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낙찰자 대리인으로 왔는데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솔직히 1,00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이요. 솔직히 1,000만 원 이상 좀 줬으면 좋겠고 이사 기간도 오래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사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뭐 1,000만 원 이런 게 터무니없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아 그럼 법적으로 하세요. 저 이럴 것도 없어. 그 짐 빼는 데만 몇 달 걸린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오래 걸린대요. 그 비용 다 이제 사장님이 내셔야 되는데 저 진짜 어떻게든 버틸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데가 빌라 단지 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명도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섭고 어렵고 또 두렵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요거 하나면 끝나긴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명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인분이 낙찰 받아가지고 명도를 하기가 좀 무섭다, 어렵다 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대항력을 포기했던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보니까 사람 한 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임차인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포기해서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고, 한 명은 그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 만나보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을 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낙찰을 받았으면 우리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살고 있으면은 점유에 대한 권리가 생겨서 강제로 내보내질 못해요. 와, 그래도 돼요? 네, 그게 점유 권리예요. 점유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명도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내보내는데, 근데 명도 소송 하면은 소송 딱 들어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만약에 샀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경매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근데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빠르면 한 2, 3개월 내에 이 사람을 법원에서 내보내줘요. 그래서 그 절차가 있어서 어렵지는 않다. 다만 우리는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이 사람 상황과 우리 상황을 맞춰가지고 빨리 내보내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파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사 준비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오거든요. 근데 저는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찾아가서 미리 나가야 되는 날짜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훨씬 명도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가면은 많이 하는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월세를 내야 된다 라고 고지를 해주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권리가 없는데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월세를 내야 될 그런 권리가 생겨요. 그런 이제 내용도 오늘 만나게 되면은 한번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기 때문에 안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대리인의 이제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면은 꼭 소유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편해요. 소유자면 이사비 얼마 줄 거예요? 이러면 당장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내가 대리인이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이사비 얼마 줄 거예요? 그럼 저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얘기를 해드리겠다 라고 한 발 좀 물러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어떻게 보면은 또 통정리를 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첫 만남. 그래서 이게 명도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 어렵게 느끼는데, 이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을 서로 그냥 중간에서 조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전략을 짜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명도비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절대 명도비 먼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줘도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요런 데 이제 요분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차 번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 차 번호를 밖에서 찾아가지고 번호를 좀 더 획득하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오늘 갔는데 집에 없으면 문자로 남겨둘 수는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낙찰 받으면 이 순간이 제일 떨리거든요. 신경 터져. 근데 이제 한 2번, 3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어차피 사람이 대화하는 거랑 똑같더라. 여기인데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낙찰자 대리인으로 왔는데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시죠? 아, 제가 안내 좀 드리려고, 그리고 사장님도 이사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한번 방문했습니다. 저는 아무 계획 지금 없고 나갈 생각이 없는데. 근데 어차피 이게 소유권 이전이 저희가 한 달 뒤에 이제 돼가지고 그 사이에 이사 날짜를 좀 조율을 해야 돼서. 그럼 아직 소유권 이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네네,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요, 사장님 이제 월세를 납부를 해야 돼서 그러면 서로가 이제 또 불편하잖아요. 월세를 제가 내야 된다고요? 네네, 그래서 사장님 혹시 지금 그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맞나요? 제가 알려줄 이유가 있나요? 그 사장님이 거주를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저희도 알아야지 이거를 저희도 이사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 지금 당장 갈 데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 낙찰 받아도 이사 기간을 한 5개월, 6개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할 거라 저희랑 얘기를 해서 이사 날짜를 조율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전도 안 하고 왔다면서요? 어떤 걸요? 소유권 이전도 안 하고 왔다면서 제가 지금 얘기를 계속 할 게 맞나요? 저도 여기 임대인이랑 계약하고 들어온 건데 네네, 그죠. 저도 돈 날렸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만나서 또 얘기를 해봐야 사장님 상황이나 또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보증금을 주시는 건가요, 저한테? 보증금은 이제 전 주인분한테 받으셔야 되는 거고, 혹시 그 시간 되시면 저희 그 카페나 아니면은 안에서 잠깐 얘기 가능하실까요? 제가 요구하거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그죠. 이제 사장님도 어쨌든 뭐 이사 기간이나 아니면 이후에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일단 잠깐 들어오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처음 뵀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오세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시간은 많이 못 드리긴 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혹시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들어보시면 뭐가 달라져요? 저도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사장님 궁금하신 거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저도 여기 임차로 들어왔고요. 당근 통해서 임차 구했어요. 부동산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 계약을 했고요. 뭐 깔끔하고 임대료가 보증금도 사실 월세가 사실 싸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경매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입신고는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예, 저도 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주인분이랑 계약할 때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따로 못 들으신 거죠? 네, 당연히 들었으면 안 했겠죠. 사실 월세가 좀 많이 싸서. 혹시 그 보증금이나 월세는 얼마에 계약했어요? 그거는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알려드릴 의미는 없잖아요.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게 소액 임차인이나 이렇게 보증금을 일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라.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좋습니다. 어쨌든 낙찰되고 나서부터는 월세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안내드리고 사전에 이제 이사 날짜. 근데 난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이거 소유자 바뀌시면 보증금 저한테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경매라는 게 소유자가 바뀌면서 보증금까지 넘어오는 게 아니라 보증금은 전 소유자한테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이제 권리만 저희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제 그 보증금을 전 소유자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야 돼요. 아니, 연락이 안 되는데? 저희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소유자가 사실은 이거를 이미 넘어올 걸 알고 사장님 아마 저렴하게 해서 받은 것 같거든요.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도 여기에 들어와서 살거나 해야 되니까 이제 나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 날짜를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전입을 좀 늦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항력이라는 게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근데 전입을 일단 저는 했잖아요. 했으면 된 거라고 난 들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전입이 24년도 11월에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1등 권리가 23년도에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전입을 했지만 사실은 권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하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나와서 사장님한테 이사 이제 날짜나 이사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한 번 더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사를 진짜 나갈 수도 없고, 솔직히 진짜 저도 사정이 딱한 사람인데, 이거 그리고 이사비라고 명목으로 많이 준다고 하던데, 네, 이사비를 주세요 그러면. 아, 이사비를 얼마로 들으셨어요? 주변에서 솔직히 1,00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던데, 1,000만 원이요? 저 진짜 나갈 데도 없고
솔직히 1,000만 원 이상 좀 줬으면 좋겠고 이사 기간도 오래 주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면은 한 2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법의 절차들이 간소화돼가지고. 아니 진짜 저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최근에 다니다가 회사도 잘렸고 그래서 월세 이거 싼 거라서 왔는데 지금 솔직히 계약서도 안 썼어요. 보증금 지금 몇백도 그래서 날리고 지금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저희도 드릴 수 있는 기간에 이제 어쨌든 최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도 대출 이자 내고 뭐 하고 하면은 남는 게 많이 없어요. 이게 법원에서 어차피 한 2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서 그 전에 서로 이제 좋게 해결하려고 제가 온 거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강제로 진행이 됐었을 때 이사 절차가 보통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뭐 1,000만 원 이런 게 터무니없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아 그럼 법적으로 하세요. 저 이럴 것도 없어. 그 짐 빼는 데만 몇 달 걸린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래 걸린대요. 그 비용 다 이제 사장님이 내셔야 되는데 저 진짜 어떻게든 버틸 거예요. 이게 끝까지 저희가 가게 되면은 결국 법적으로 이런 집행 비용이나 거기 들어갔던 이자나 월세나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 다 이제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게 사장님이라서 이 앞에서 좋게 이제 풀려고 먼저 와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었던 것들은 조금 더 과장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불명확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이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 분이 현재 권리가 어떻냐면은 임차인 A라는 분이 있고 오늘 만나고 온 분은 임차인 B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임차인 A라는 분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자기 권리를 다 넘기고 이미 나갔고, 경매를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 집주인분들은 저렴하게 이제 임차인분들을 받거나 애초에 보증금을 거의 없이 받긴 합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근데 조금 이제 못된 사람들은 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몇백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경매가 진행되는 걸 인지하고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전입은 했지만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권리상으로만 봤을 때는 명도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분과 이제 대화를 해봤을 때 이분도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조율해 가냐가 중요한 하나의 또 남은 과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에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권리를 포기하고 깨끗한 물건이지만 그 뒤에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 그래서 명도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이런 물건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명도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명도를 그래도 몇십 건, 많으면 몇백 건 직간접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사실은 법원에서 너 안 되면 내가 마지막에는 해줄게 라고 해서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도명령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겁먹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상황을 듣고 그냥 거기에 맞는 전략을 맞춰서 나가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헷갈리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GPT나 제미나이가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의 상황과 고민을 넣고 물어본다면 또 좋은 전략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명도는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3,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기간을 주게 되면은 이자가 못해도 100에서 200 정도 나갈 수 있겠죠. 저라면은 차라리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이걸로 보증금 좀 보태고 대신에 이번 달까지 나가달라 가 훨씬 더 좋은 전략일 수 있겠죠. 항상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두 가지거든요. 기간을 도대체 얼마나 줘야 돼요? 명도비를 얼마나 줘야 돼요? 그런 질문들은 내 상황에 맞춰서 오히려 답을 찾아내는 게 빠르다. 저는 항상 이 명도 비용과 그 기간 자체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에서 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뭐지를 고민해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사비를 주겠다고 얘기하진 않았고, 이 사람의 상황을 1차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이 법적 절차와 어떤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또 어떤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일단은 1차적인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분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제 절차들이 진행이 될 건지를 한 번 더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GPT가 내용 증명을 변호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변호사분한테 내용 증명을 맡기면 거의 뭐 한 50에서 200 사이 받거든요. 근데 GPT는 월에 2만 원 결제하고 그거 쓰면 돼.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한 번 더 문자를 보냅니다. 그 내용 증명 사진 혹은 캡처해가지고 현재 상황을 또 알려드리고 언제까지 이사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볼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을 조율할지, 뭐 이사비를 좀 더 아니면 줄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명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또 인도 명령이라는 걸 바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이라는 걸 꼭 신청하고, 결정이 한 달 이내에 보통 나오거든요. 2, 3주, 뭐 한 달 이렇게 나오면은 그 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강제 집행이 바로 또 나가는 게 아니라 계고라는 절차가 있어서 한번 임차인한테 나가서 알림을 줘요. 언제 강제 집행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냥 빨리 협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집행관 입으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때 이제 좀 더 자기 상황과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한 번 더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조율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송을 했을 때 임차인분이 고의로 안 받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거나 뭐 할 때 안 받는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송달의 방식이 크게는 3가지 있어요. 그냥 일반 송달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 특별 송달 방식이 있고, 공시 송달 방식, 이렇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법원에서 일반 송달로 보내요. 그리고 안 받으면은 뭐 2-3번 더 우체국에서 방문을 하겠죠. 근데 안 받으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경매 담당자분을 푸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든 빨리 특별 송달이라고 해서 집행관이 아침이나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송달 방식을 통해서 빨리 이 서류가 전달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은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법원의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한 2주 정도 띄우고 그냥 이게 송달됐다라는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처리 방식은 여러분이 챙기지 않으면 잘 안 해줘요. 만약에 강제 집행까지 갈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송달 방식들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경매 담당자분한테 계속 푸시를, 관심을 갖고 계속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명도에 대한 이런 정의와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다 보니까 경매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명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매를 또 시작하지 못하거나 하지 마시고, 어차피 법원에서 뒤에 발생할 상황들을 책임지고 처리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점유자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문 뒤에서 넘어오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분도 어떤 나가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분도 떨리고 저도 떨리고 여러분도 떨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전략을 짜서 한 번 더 연락을 드리면 돼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매듭짓고 끝내겠다라는 건 운이 좋은데 혹은 그 사람의 성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오늘 같은 그런 성향의 또 임차인 분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제가 서면으로 한 번 더 보내고 한 번 더 이제 상황들을 명확히 인지시켜 드려야 그 다음 이제 좀 더 수월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저도 경매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경매에 대해서 그거 남의 피눈물 나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 꼭 필요한 어떤 절차 중에 하나예요.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매가 뭐 월에 빌라 아파트만 하더라도 7,000건 뭐 10,000건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고 하겠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이런 채무들을 다 해결한 깨끗한 집을 만들고 또 그거를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매매를 해서 또 시장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뚫어뻥처럼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명도를 할 때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50만 원, 100만 원 아끼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아끼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과 그리고 내가 벌 돈을 생각해서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해서 얼마를 줄지를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준 거는 8천만 원까지도 줘봤고요. 아예 안 줘보기도 했고요. 그 상황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많은 돈을 혹은 더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해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돈을 물론 아끼는 건 좋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더 좋은 판단을 하시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또 명도라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별거 아니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명도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도가 어려운지 쉬운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게 경매 투자자의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전자책을 또 받아갈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전자책도 받고 제 무료 특강에도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